오늘 시장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이거 대기업이라 믿고 들어갔는데 어제 이어 오늘까지 한 방에 이렇게 많이 밀린다고? 김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세요. 오늘은 단순히 버티세요, 파세요 이런 얘기보단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하나솔루션 하락의 핵심은 딱 하나죠. 2조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기존 주식의 약 40%에 해당하는 물량이 한 번에 추가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지분 희석이 너무 큰데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미래 비전보다 항상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지분 가치가 줄어드는 거. 그래서 주가는 생각보다 더 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단순 유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정부 방향이 뭐죠? 주주보호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상법 개정 얘기까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제는 기업들이 재무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함부로 희석 못 하겠구나, 못 시키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깔려 있었는데 정작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였던 하나솔루션이 이번에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요. 아니 정부는 주주보호 한다면서 근데 기업은 왜 이렇게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락은 단순 유증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그리고 그걸 따라야 되는 기업 행동의 괴리 이게 같이 터지면서 하락이 증폭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주총에서 발행 한도를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안건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었던 주주들은 유상증자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유상증자 발표를 기습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시장 입장에서 이 정도로 발빠르게 발표를 하는 걸로 보면 이미 시장에서 많이 준비를 했던 거였네 라고 받아들이기 딱 좋은 흐름인 거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기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유상증자를 했던 그 기업과 뭐가 다르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이 다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일단 발표 당시에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방산 업황도 좋았고 성장 스토리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룹이 직접 참여를 해서 특히 최대 주주인 한화가 9,800원 상당의 높은 비중으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여기에다 돈 넣는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줬었죠. 그래서 주주들이 야 하나도 돈을 여기에다 넣는다는데 한번 믿어보자. 이게 가능했습니다. 결과는 그 뒤로부터 주가가 2배나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분기 적자, 재무 부담, 그리고 이번 유증은 뭐 성장 투자 목적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빚을 줄이기 위함, 그리고 지금 현재 재무 구조에 대한 정리, 이 성격이 더 강하게 비춰지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해외에 나가서 수주 입찰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유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1조 5천억 원은 회사채와 지금 CP 쪽으로 상환을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서 남은 9천억 원을 향후 3년간 나눠서 투자를 해서 성장 스토리 쪽에 투입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150% 이하로 낮추겠다라는 디레버리징 전략 재무 안정이 목적이다라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성장 산업 쪽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기네들 빚 갚는데 급급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더 안 좋았던 겁니다. 왜냐? 태양광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파일럿 라인에 이번에 밝힌 유증 자금은 여기에 겨우 1,000억밖에 투자가 안 된다라는 걸 내용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금액을 생각해보면 결국 이쪽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길 바랬던 주주분들은 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선택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상황에 비춰서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단기 자금이다. 그리고 돈 묶이는 거 싫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청약을 참여를 할 수 있는 예수금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라는 이벤트는 발행가 산정 기간 동안 주가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원하는 액수의 자금이 조달되기 위해서는 발행가 산정 기간 동안에 평균 주가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유상증자 주주배정 청약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수월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실권주를 주관사가 끌어안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일반 공모로 돌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실권주가 생기면 아마 피곤해질 겁니다. 원하는 금액까지 자금 조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발행가 산정 기간 동안 공을 좀 많이 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회사의 고위 임원급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룹사 오너 일가로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와 똑같이 뭐 지분 매입 이런 주식 매입이라든지 이런 신호를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야지만 금융당국도 이번 유증을 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 진행까지 2차례나 반려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급하다면 아마 머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고점에서 많이 밀린 상황에서 이제서 던지는 게 아니라 반등 구간에서 정리하는 전략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이 기업 믿는다. 끝까지 간다. 장기로 간다. 이런 분들은 선택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은 워런트를 받고 청약에 참여해서 최대한 희석을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 예수금이 어느 정도 넉넉히 있다라는 전제하에 운영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뼈를 묻겠다 하는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필수적으로 아래와 같은 신호가 나오는지 보고 뼈를 묻든 말든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행이 안 된다면 회사에 강력히 요구를 하십시오.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는 반드시 이런 시그널이 나와서 장기 주주분들을 좀 달래고 이분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첫 번째, 임원, 대표 이런 분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느냐 혹은 두 번째 계열사의 혹은 지주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유상증자에 같이 참여를 하느냐 이게 나오면 시장 신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도 그 시그널 영향이 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빠졌으니까 더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종목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진짜 빚잔치에 허덕이는 정말 망하는 기업.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증자 참여받은 자금으로 다시 그때부터 올라가는 기업.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성장성이 살아있냐 아니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양광, 에너지, 전력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산업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그쪽 섹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락은 뭐냐? 기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벤트로 인한 충격.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은 결국 이겁니다. 이 기업의 미래가 의심된다면 정리를 하십시오. 근데 단순히 무서워서 파는 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꼭 같이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결국 이 구간 지나고 나면 그때 왜 팔았지 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장 결국 버티는 사람이 이길 겁니다. 지금까지 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